안녕하세요. 지혜 달팽이 지달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의 동반자 지달이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의 삶에 깊은 통찰과 위로를 전해줄 아주 소중한 고전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맹자 등문공 이야기인데요. 맹자 하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우리 삶에 와닿도록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요. 맹자 등문공은 단순히 옛 성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라를 다스리는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담고 있죠. 자, 그럼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떠나볼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맹자라는 분은 지금으로부터 약 2300년 전 혼란의 시대였던 중국 전국시대에 활동했던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흔히 공자 다음가는 성인으로 칭송받는 분이시죠. 맹자가 살았던 시대는 왕들이 서로 싸우고 백성들이 고통받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맹자는 어떻게 하면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그 해답으로 왕도 정치를 주장했습니다. 왕도 정치 이름만 들으면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해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의 삶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백성들이 배고픔 없이 살 수 있도록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도덕적인 가르침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돕는 것이 바로 왕도 정치의 핵심이었습니다. 맹자는 또한 우리 인간이 본래부터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 겸손하게 사양하는 마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 네 가지 마음을 사단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선한 본성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단을 잘 키워나가면 누구나 군자, 즉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마치 씨앗 속에 싹을 틔울 잠재력이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도 선함을 꽃피울 잠재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맹자는 이 사단을 꽃피우고 가꾸는 것을 확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본래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을 넓히고 채워나가서 더 큰 선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이죠. 이러한 맹자의 사상은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조선을 건국한 정도전 같은 분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하니 그 가르침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위정자들이 맹자의 왕도 정치 사상에서 통치의 이상적인 모델을 찾아왔으며 오늘날에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리더십의 본질을 논할 때 맹자의 가르침은 여전히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할 이야기는 바로 맹자의 제자 중 한 명인 등문공과의 대화입니다. 등문공은 등이라는 작은 나라의 군주였습니다. 그는 맹자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나라에 적용하여 백성들을 위한 진정한 정치를 펼치려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등문공은 맹자에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법, 특히 백성을 위한 정치를 어떻게 펼쳐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마치 우리 시니어 여러분이 자녀나 손자, 손녀의 고민을 들어주고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듯이 맹자는 등문공에게 따뜻하면서도 명확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등문공은 작은 나라의 군주였지만 그의 질문은 모든 통치자가 마땅히 고민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맹자는 등문공의 질문에 대해 단순히 추상적인 이론을 설파하는 대신 백성들의 삶과 직결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며 그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맹자가 등문공에게 가장 강조했던 것은 바로 항산이 없으면 항심도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항산이란 안정적인 생업, 즉 먹고 살 수 있는 물질적인 기반을 의미하고 항심은 흔들리지 않는 도덕적인 마음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백성들이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렵다면 아무리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어도 그 마음이 평화롭고 올곧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통찰이죠. 맹자는 이를 무항산 무항심이라고 표현하며 백성들의 생계 안정이 모든 정치의 출발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왕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백성들의 생계를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농업을 장려하고 세금을 줄여주어 백성들이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야말로 모든 정치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의식주 걱정 없이 안정된 삶을 누릴 때 비로소 올바른 도리를 깨닫고 도덕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깊은 인간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비단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시니어 여러분의 삶에도 깊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들의 마음 또한 불안정할 수밖에 없겠죠. 이럴 때 무조건적으로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그들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경제적 지원이든 아니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한 끼 식사든 그런 것이야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개인의 노력만을 강조하기 전에 사회 전체가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여 모든 구성원이 항산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맹자가 말한 왕도 정치의 현대적 의미일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원을 통해 개인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스스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무항산, 무항심의 현대적 실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맹자는 등문공에게 백성들의 생계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정전법이라는 토지 제도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전법은 한자의 우물정자 모양처럼 토지를 9등분하여 8집이 각자의 밭을 경작하고 가운데 한 구역은 공동으로 경작하여 세금으로 바치는 방식입니다. 당시 복잡했던 토지 문제를 해결하고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경작지를 제공하여 생산성을 높이려는 의도였죠. 비록 이 제도가 실제로는 완벽하게 실현되기는 어려웠지만 백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맹자의 깊은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전법은 단순히 토지 분배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 기여하고 그 대가로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는다는 이상적인 사회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정전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정신만은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합니다. 즉, 사회 구성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동체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맹자는 이미 2000년도 전에 역설했던 것입니다. 맹자는 또한 등문공에게 어진 정치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어진 정치란 단순히 백성들의 배를 채워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백성들이 진심으로 왕을 따르게 하는 것이 진짜 어진 정치라는 것이죠. 이는 강압적인 힘으로 백성을 통치하는 패도 정치와는 확연히 다른 길입니다. 맹자는 힘으로 백성을 굴복시키는 것은 진정한 복종이 아니며 오직 덕으로 다스릴 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따르고 진심으로 존경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공포나 강압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에서 우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나 배우자, 친구들에게 강요나 명령보다는 따뜻한 이해와 사랑, 그리고 존중으로 대할 때 진정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진정한 사랑과 이해를 보일 때 자녀가 진심으로 따르는 것처럼 사회에서도 리더가 구성원들을 존중하고 배려할 때 진정한 화합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맹자는 백성들을 전쟁터로 내모는 것보다 그들이 농사를 짓고 자식들을 키우며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으로 왕이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은 백성들에게 고통만을 안겨줄 뿐이며 이는 결코 어진 정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을에 수확할 곡식을 미리 빼앗아 가거나 불필요한 전쟁으로 젊은이들을 희생시키는 것은 백성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희생시켜 자신의 권력이나 영토를 확장하려는 욕심은 결국 나라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마음가짐이 바로 왕도 정치의 핵심이자 어진 정치의 본질인 것입니다. 맹자는 통치자의 욕심이나 명예보다 백성의 평안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왕의 덕목이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등문공과의 대화에서 맹자는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함께 도덕적인 가르침을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깨우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맹자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처럼 위정자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사회 전체가 도덕적인 가르침을 통해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본래적인 선함을 일깨우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교를 세우고 예절을 가르치며 효도와 형제의 같은 기본적인 덕목들을 강조하는 것이야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 시니어 여러분께서도 자녀와 손주들에게 삶의 지혜와 올바른 가치관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죠. 맹자의 가르침처럼 우리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좋은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작은 가르침이 사회 전체의 도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맹자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맹자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동시에 정신적인 가치와 공동체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기도 쉬운 시대입니다. 핵가족화, 개인주의 심화, 그리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때로 방향을 잃고 헤맬 때도 있습니다. 맹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인가? 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고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죠. 경제 성장이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이웃은 없는지, 환경이 파괴되지는 않는지,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고 있는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는 맹자의 가르침이 현대 사회에 큰 울림을 줍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여러분은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 맹자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젊은 시절 힘들게 가족을 부양했던 경험, 자녀들을 키우며 겪었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삶을 지켜왔던 여러분의 지혜가 바로 맹자가 이야기했던 항산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바로 가족의 항산을 일구어낸 것이죠. 또한 이웃과 정을 나누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어진 마음과 성선설이 빛나는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경로당에서 서로를 돌보고 문화센터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들은 맹자가 꿈꿨던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과 맞닿아 있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며 지혜를 전달하는 여러분의 역할 또한 맹자가 강조했던 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삶의 지혜와 전통의 가치를 전하는 것은 사회의 정신적 뿌리를 튼튼히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맹자 등문공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당신의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함께 웃고 울며 삶을 나누는 것. 나아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작은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다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맹자가 이야기했던 왕도 정치의 정신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맹자의 가르침은 결코 특정 시대나 특정 계층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와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실천들이 모여 세상을 조금 더 어질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맹자는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등문공이 작은 나라를 다스리면서도 큰 이상을 품었듯이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타적인 마음과 지혜를 발휘하며 살아간다면
분명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맹자의 등문공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위대한 고전이 결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삶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인간의 본성을 믿는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주변의 모든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들이 모여 더 나은 세상,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음을 맹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과 함께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혜로운 삶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선한 본성을 깨닫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맹자의 가르침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지혜 달팽이 지달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감동을 더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